요런 유형 많이 나오죠. 대화나 이제 글 나오고 이제 그거 바탕을 그러니까 대화가 나오고 그거를 바탕으로 고쳐 쓴 글이나 아니면 이제 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나와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고칠 때 뭐가 반영되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크게 두 갈래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문제 보시면 시사 비평 동아리에 지원하기 위해서 작성한 비평문이래요. 가지문이. 그래서 비평문이 갈래가 비평문이다라는 거를 유념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발표문 할 때도 괄호 기준으로 막 찾았잖아요. 밑줄 엄청 많죠. 밑줄 위주로 찾으시면 됩니다. 얘도. 그리고 이제 이 글을 보고 비평 동아리에서 면접을 시행을 한 거야. 자, 가지문의 첫 번째 보시면은 인증샷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래서 뭔가 현 사회 상황에 대해서 비평문이니까 현 사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글이구나. 요렇게 구조를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뭐 현재 상황 요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내려가시면서 그냥 슬쩍 보면은 뭐 여건, 배경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인증샷이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행위를 어쩌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게 됐을까 언급해주는 문단이 첫 번째 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은 인증샷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밑줄 친 문장이 그러나입니다. 반대라는 거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장의 흐름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게 허세에 기인한 보여줄기라고 주장을 해.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그럼 글쓴이는 어느 입장인 거예요? 그쵸.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을 하자라는 얘기죠. 보시면 인증샷에는 운동이나 독서 등 자기계발과 관련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인증을 함으로써 이 운동이나 독서를 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는 거겠죠. 그럼 살짝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인증을 올리는 이 행위가 운동이나 독서 같은 자기계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동기가 될 수 있다. 이 인증을 하려는 행위 자체가 나 오늘 인스타에 인증샷 올려야 되니까 책 5장 읽어야지 이렇게 행동을 하게 해준 이제 동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더 그 인증샷을 올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담화 표지 보시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예시 제시해줬다. 요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까 예측했던 단어인 동기 뭐 이런 단어도 나오죠. 그래서 예측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유로 이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 밑줄 그것과 관련해서 땡땡고 정땡땡 학생은 뭐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인용 표현이죠. 인용 표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쨌든 이 강조하기 위해서 텍스트 힙이라는 이렇게 강조하고 인용 표현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힙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땡땡 온라인 서점에 따르면 뭐 증가하기도 했다라고 조사 결과까지.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봤을 때 이 글의 이제 주제는 인증샷에 대한 이야기이고 인증샷 표기상 외래어 표기상 숏이라고 되긴 했는데 우리는 샷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인증샷 얘기죠. 인증샷이 주제가 되겠고 글쓴이의 관점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왜냐면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인터뷰 땄고요. 인터뷰 땄다기보다 인터뷰 인용해왔고 그 다음에 조사 결과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글의 흐름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글을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와 같이 인증샷이 바람직한 행위로 뭐 이어지는 뭐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리 마지막 줄은 읽어주는 게 좋을 거라 그랬잖아. 결론 나오니까요. 인증표 담화 표지상 결론 나오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해서 가치 있는 생활 양식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요 글쓴이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요 글을 바탕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자, 요 위에는 장문이고 요 밑에는 화법이에요. 그쵸? 우리 화법에서는 반드시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묻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게다가 특히 이제 A 부분으로 학생 1, 지원자 학생 2가 대화를 나눈 부분이 딱 짚어졌거든요. 강조가 됐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 이제 말하기 방식이나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학생이 이제 인사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동아리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요. 하고 설명을 해주고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설명한 후에 의견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아리 이런 활동 할 건데 너는 그게 뭐 어떻게 좋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고 그런 활동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중물 여러분 물이에요, 물.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이 마중물. 그러니까 이거 위로 부어지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중 사물의 물 이런 게 아니라 물 왜 막 어떤 상황이 있을까? 조금 더러운 상황이잖아요. 변기가 막혔을 때 물 잘 안 내려가니까 우리가 그 위에 물을 막 더 붓잖아요. 더 이 물에 힘을 받아가지고 빨리 펌프 이렇게 내려가라고. 그때 이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힘을 더 내게 하기 위해서 붓는 물. 그러니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동력을 줄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 지원자는.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 통해서 이제 대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답변이네요. 만약 이제 뭐 공감해주고 있고 칭찬해주고 있죠. 칭찬 및 공감해주고 있고 만약 동아리에 들어오면 어떤 활동 하고 싶어요? 질문하는데 이유를 포함해서 말해주세요라고 조건을 답니다. 너 내 질문에 대답하되 그 이유까지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출판을 하고 싶다. 더 많은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이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출한 비평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래요. 우리 비평문이면 비판하기 위해 쓰는 글이잖아요. 독서 수업 하실 때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독서 교재가 다 단원이 막 있었잖아. 주제 통합적으로 읽기, 뭐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비평문은 비판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니까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도 비판적으로 읽어줘야 돼. 비판적 읽기의 방법이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크게 세 가지. 뭐의 공정, 뭐의 적절,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쵸, 내신은 이제 끝난 지 한 달 있어서 까먹을 때가 되셨죠. 우리 관점의 공정성 판단해야 되고요. 이 글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인증샷은 긍정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너무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거 관점의 공정성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장의 적절성, 근거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얼토당토 않는 주장은 아닐까? 주장이랑 근거가 잘 맞물렸을까? 내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근거를 가져온 건 아닐까?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일까? 이런 거 이제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 그쵸. 내 관점의 공정성이랑 내용의 정당성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의 적절성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자료를 갖다 쓴 게 이제 표현의 적절성 뭐 이런 것들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선택하신 글감이 왜 사회적 현안이라고 보셨냐? 그러면 우리 목적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이제 다양한 활동을 인증샷으로 올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청소년의 삶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질문의 형식으로 물어봐요. 다양한 관점 물어보네. 근데 얘는 네라고 대답하네. 그러니까 뭐 다양한 관점 충분히 검토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세하게 읽으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렇군요 하면서 그런데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면은 뒤에 일치하는 내용이 나와요.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쵸? 다양한 관점 검토하셨어요? 네, 검토했어요. 그렇군요.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쉽다는 거죠. 관점의 그 공정성이 아쉽다는 거지. 이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인증샷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왜 잘못됐는지 라고 설명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적은 인증샷은 무조건 부정적이야 라고 보는 관점이 어떤 점에서 좀 비판할 거리가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게 일부에 불과한 건데 주된 특성으로 본다. 인증샷의 특성은 그냥 일부인 건데 주된 특성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활용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료의 적절성. 우리 지금 선택하신 글감이 왜 사회적 현안이라고 보셨나요?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너가 이 내용을 인증샷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그게 합당한 이유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건 관점의 공정성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자료의 적절성 물어봐야겠죠. 증가 자료 활용하셨는데 이거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적절한 자료인가요? 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타당성이 좀 부족하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비평문을 토대로 이제 면접을 본 거니까 우리가 요 글을 생각해 볼 때 저 글은 그 자료의 적절성이 조금 부족했구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좀 아쉬웠다. 요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료가 이제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2개였어요. 하나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독서 구매량 증가 자료 마지막 부분에 나온 거였고, 다른 하나가 인터뷰 딴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소감을 직접 제시한 부분이 있었다. 그럼 이 인터뷰는 어떤 효과를 얻고자 했냐. 그래서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활용을 했다. 그리고 우리 동아리에서 본인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제 자기 어필하는 시간이에요. 나 이런 점이 좋으니까 나를 뽑아줘.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봤고, 저희는 같이 읽는 거라서 제가 원래 읽을 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읽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 푸실 때는 밑줄 위주로, 그리고 이제 문단 마지막 줄 정도는 밑줄이 없더라도 좀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부분에서 화법의 특성, 얘네들의 말하기 방식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비평문이니까 비판적 읽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비판적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 A 부분 뒤에서 지원자랑 면접자가 쭉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평문에 어떤 점이 조금 아쉬운지 이런 것들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넘어가 보시면은 문제만 좀 볼게요. 글쓰기 방식, 그러니까 말하기 방식이랑 결국은 같은 얘기죠. 장문의 말하기 방식이죠. 그 다음에 가의 사문단의 초고이다. 그러니까 원래 초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고쳐서 얘를 고쳐서 사문단에다가 쓴 거거든요. 그 가에다가 쓴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원래 지문이에요. 이 원래 지문을 가지문의 걸로 고친 거야. 그러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요거를 좀 보셔야겠죠. 우리 초고를 수정하는 이유는 이제 보통 가독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이나 아니면 이제 주제가 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수정을 할 건데, 그래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거를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다른 것도 네. 그리고 이제 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면 요런 문제 좀 나옵니다. 면접 질문 준비할 때 이런 거 했는데 이게 질문에 반영이 됐냐 안 됐냐, 어느 부분에 반영이 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료 활용을 우리가 아직 그 문제를 안 들어가긴 했는데, 자료 활용도 그렇고 미리 조금 보셔야 돼요. 여기는 메모 보기를 좀 볼게요. 인증샷 현장에 대해서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건가? 그러면 이 필자의 관점은 또 어떻게 되느냐? 요 얘기를
처음 얘기할 때 선택한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목적 물어보죠. 목적 질문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왜 이걸 화제로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필자와 상반된 관점의 문제점은 뭘까? 한쪽의 관점만 살핀 것은 아닌가? 관점의 공정성 따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이런 질문 하거든요. 이건 저희 문제 푸는 거니까 쓰는 거고, 여러분 실전에서 들어가셨을 때는 쓰실 필요는 없겠죠. 머릿속에 이제 뭐 간단하게라도 적는 게 이제 기억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적는 거에 시간 너무 많이 할애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근거의 타당성, 이치에 맞나, 연관성이 있나, 이 근거만의 효과는 뭐냐. 요거 연관성이 있냐는 부분은 두 번째 자료. 그 아까 그게 도서관이었나? 서점이었나? 그쵸. 온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의 자료 설문조사 결과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근거만의 효과 물어보는 거는 인터뷰 딸 때 물어봅니다. 다른 타인의 소감을 직접 인용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효과를 위해서 쓰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질문이 요 부분들에서 나타났었다. 메모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이거죠. A의 발화, 말하기 방식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뒤에서도 이제 문제를 조금 푸시기는 할 거지만 제가 같이 보긴 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4번 일단 4번이랑 7번만 좀 풀어볼까요? 5번, 6번은 같이 풀고. 되셨나요, 여러분? 4번, 7번만 한번 좀 해보셨으면 되는데, 4번 가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 가장 적절한 거. 요 비평문 자체가 인증샷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제 독서나 운동 같은 그 행위에 자기 개발에 대한 동기가 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번이 되겠죠. 일관된 관점이고, 구체적인 사례들, 우리가 거기를 자세히 읽진 않았는데, 그래도 운동, 막, 독서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밑줄 윗부분에 텍스트 힙 이런 글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다양한 사례들 제시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확인해 보셔도 되겠죠. 요건 뭐 앞으로 이제 쭉 보셨을 때 넘어가셔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나? 요거만 확인하면.
근데 다른 것들은 세대별 뭐 이런 얘기 없었고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나지문에서부터 애초에 지 관점 공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없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문제라고 보질 않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5번 가의 사문단의 초고입니다. 사문단에 반영된 수정사항. 그러면은 우리가 요 보기 문장을 봤을 때 뭐가 잘못됐길래 고쳤을까? 이거를 이제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시간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인증샷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히 나타난다. 바람직한 행위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활동에는 공모전이나 캠페인 등도 있다. 이거 관련 있어 없어? 전혀 상관없지. 지금 얘는 인증샷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공모전이나 캠페인도 바람직한 행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면은 일관되지 않았죠. 우리 아까 OT 자료에서 두 번째 페이지였나? 첫 번째 페이지였나?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응집성, 통일성 이야기하죠. 모든 문장들이 그 지문에 나오는 모든 문장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얘는 갑자기 공모전이랑 캠페인 얘기하면 주제에서 벗어났잖아. 그리고 이처럼 이제 다양한 인증샷은 폭넓은 인간관계 이런 것도 아니고 그쵸? 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뭐 인증샷은 뭐 어떻게 저쩌고 해야 된다. 뭐 요렇게 이제 지문이 흘러갈 건데 사문단에 반영된 수정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사문단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지울 수 있는 부분은 글의 맥락 고려해서 논점에서 벗어나는 내용 삭제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자기 견해 강조하기 위한 재현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제시한다라는 건데, 뭐 질장이 딱히 따로 안 들어가 있고, 예상 독자는 애초에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기는 해요. 없는데 일단은 킵해놓을게요. 우리가 본문을 확인하진 않았으니까 답은 3번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 추가를 해야 되겠죠.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히 나타난다 이랬잖아. 그럼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시를 왜? 틀렸어? 저희 지금 본 거는 이제 논점에서 벗어난 내용 삭제했으니까 반영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 재현을 추가한다. 요거는 크게 어색한 부분은 아니어서 추가됐을 확률이 좀 있죠. 이제 킵해놓고 그 다음에 예상 독자를 명시하는 것과 글의 의미를 부각하는 게 사실은 크게 관련 없다. 왜냐하면 글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예상 독자를 명시하려면 보통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이 청소년 친구들아 인증샷에 너무 미쳐가지고 뭐 그런 계속 막 자기 과시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글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예상 독자를 명시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건 인증샷 좋다고 이야기한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예상 독자를 통해서 명시함으로써 의미가 살아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추리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고. 근데 이제 위에서 바람직한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는 흔히 나타난다 하고 인증샷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결과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공모전이랑 캠페인 얘기를 해서 틀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경우를 얘기해줘야겠지.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사례를 추가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무리 부분임을 고려해서 기대 효과의 일부를 이제 언급된 내용으로 수정한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이제 4문단을 확인해 보시면 마지막 문단이잖아요. 4문단 확인해 보시면은 경우는 예시 나타난다. 이처럼 갖춘 행위로 이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현 등장했고 기대 효과 얘기했죠. 이 가치 있는 행위를 이끌어낼 것이다.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이죠. 보시면은 가의 기억과 관련해서 일단 뭐 기억과 관련해서 이거는 일단 제쳐두고 화제의 시의성에 관해서 작성한 메모가 왜 화제 선정하셨어요? 구체화된 거 맞죠? 그쵸? 일단 얘는 킵해놓는 거 이거 확인하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 다음에 필자와 상반되는 관점의 문제점을 뭐지? 하고 하는 질문이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 명시적 비판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봤었죠. 그 부분 있었지.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을 살폈는지에 관해 작성한 메모 2의 내용은 요거였잖아.
이거 이야기하면서 관점, 문제점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관점 살피셨나요? 뭐 요렇게 이제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지금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쓰기 과정에서 검토한 관점들을 그래서 밝혔는지 학생이 이거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대화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셨나요? 하니까 네 뭐 다양한 관점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가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네, 살펴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명시적으로 비판 안 됐는데 요거 문제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검토한 관점들을 그래서 밝혔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 검토하셨어요? 근데 부정적인 관점은 그럼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문장이 상충되죠. 이게 부딪히죠. 안 되죠. 검토한 관점을 밝혔나요? 라는 질문이 없었어. 다양한 관점 검토하셨어요? 네, 봤죠. 근데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도 뭐 간단하게 보자면은 메모 3에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정 자료의 효과, 이거 인터뷰 얘기였죠. 인터뷰 자료의 효과 물어봤었죠. 그 다음에 근거의 타당성 확보 얘기는 근거 자료 이거 연관성 있나요? 도서 온라인 서점 결과 제시하셨는데 이거 연관성 있나요? 하니까 지원자가 생각해보니까 연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질문 드러났죠. 그래서 질문 반영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는 이제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요거 제가 너무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가지고 그 부분은 또 깜빡하고 못 짚어드렸더라고요. 어쨌든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제 지원자한테 우리 동아리 이런 거 활동할 건데, 너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대답하니까 너 만약에 동아리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유까지 포함해서 말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아리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싶어? 요거 자체가 가정하는 거지.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싶니?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학생 1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어봤으니까 예상되는 상황 가정한 건 학생 2만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아까 마지막에 어필해보세요 이랬더니 뭐 저 이런 거니까 꼭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답변 전략이 타인의 평가, 그동안의 노력, 그리고 이거 비평 동아리입니다. 이게 조건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답변 전략에 써있진 않은데 비평 동아리인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의 노력이라는 건 내가 비평문을 쓰기 위해서 뭐 올바른 비평을 하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 이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겠죠. 그냥 노력 말고. 그럼 타인의 평가가 제일 쉬우니까 타인의 평가 찾아볼게요. 선생님들께 성실의 대명사라는 말 자주 듣습니다. 친구들이 긍정왕이라고 부릅니다. 친구들에게 소통의 달인이라고 평가받아왔습니다. 근데 비평 동아리니까 나 비평문 쓰기 위해서 노력 열심히 했어. 이거 고르셔야 되겠죠? 1번이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담, 인터뷰 이런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말하기 방식이랑 뭐 대답 전략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것들로 좀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세트 마지막 지문이에요. 저희 요거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요 지문도 이제 많이 보셨죠. 초고입니다. 초고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그 피드백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할 거냐, 어떻게 수정해야 되겠냐, 혹은 뭐 어떻게 반영해야 되겠냐, 뭐 요런 것들 얘기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말씀드렸죠. 목적이나 의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썼는지. 그리고 세 번째, 자료 활용. 마지막 문제잖아요. 화작에서 자료 문제 나오겠죠. 자료 활용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래서 요 피드백 부분에는 초고 어떻게 고칠 건지, 뭐 혹은 뭐 누가 얘기해줘서 이렇게 쓴 건지, 뭐 이런 내용들, 뭐 읽고 보인 반응, 뭐 이런 것들 다 저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문 상황 보니까요, 음식문화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사회현상인 미식관광에 대해서 알리려고 교지, 학교 신문에 실으려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 쓰기 요소 다 나왔죠. 목적, 나 진로와 관련 있는 사회현상 분석할 거야. 주제, 미식관광에 대해서 알릴 거야. 예산 독자, 그 학교 친구들 되겠죠. 같은 학생들.
그래서 초고를 요 장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작은 특히나 이제 구조 파악하시는 게 비문학보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요렇게 자료 활용 문제 여러분 옆 페이지인가 넘기셔야 되나? 옆 페이지죠. 보시면 자료 활용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료 활용해야 되는 문제들은 지문 구조 파악하시면은 수월합니다. 안 넘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 초고부터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옆에다가 키워드만 좀 적어 볼 건데, 일단 1문단. 무엇의 영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배경 제시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증가가 수요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미식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무엇의 영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무엇의 수요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새로운 흐름으로 미식 관광을 주목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주제인 미식 관광이 어떻게 이제 발전하게 됐느냐 하는 배경.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미식관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해 주죠. 요즘 주목받고 있어 라는 근황. 그리고 주목받게 된 배경 뭐래? 음식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미식관광은 음식관광에서 더 나아간 개념으로 무엇을 의미한다. 개념 정의해주죠. 그리고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지역 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거 의의죠. 의의 중에서 첫 번째 의, 저는 뭐 뒤에 내용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냥 1번이라고 적습니다. 근데 뭐 하실 때는 그냥 의의 땡땡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겠죠. 식문화 보존, 문화 보존하는 거. 문화 관련해서 뭔가 이제 보존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의의를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지역 경제의 측면에서도 미식관광의 효과가 크다. 그래서 두 번째 의의, 경제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치는 부분이죠. 저희가 4문단이었죠. 마무리. 현재 여러 지역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나오잖아. 그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아직은 음식 관광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계 제시해 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그냥 간단하게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구조 파악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 의 얘기하는 부분에 여기 개념 얘기하는 부분에 하고 나서 세부사항을 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3문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역신문화의 의의가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문화 보존과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 정도 정보는 가져가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 화작에서 꼭 가져가야 될 정보 뭐라고 했어? 왜? 무엇을? 그러니까 목적이잖아. 어떻게 보존을 시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은 좋겠죠.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펜이 뭐 이렇게 지역 식문화 같은 경우는 전통조리법, 향토재료 활용한 음식, 역사적으로 오래된 지역의 정체성 이런 것들 등으로 이제 대표가 된대요. 그러니까 미식관광은 그러면은 이런 전통조리법, 향토재료를 활용해서 전통조리법을 통해 뭐 우리에게 이제 훌륭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찾는 관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일본 등 여러 나라들 예시죠. 예시니까 요거 정도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이 되냐. 아까 위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지닌 미식식당 등으로 이제 미식관광이 대표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에서 자고나란 특산물, 원재료는 지역 음식의 핵심 요소이다.
그래서 그 현지의 재료와 인력을, 노동력을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키운 작물을 가지고 그 지역의 요리사가 그 지역의 조리법을 통해서 이제 요리를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까지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넘겨볼게요. 또 풀기는 이제 또 여러분이 이것도 풀어보실 건데 저희 11번에 자료들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가 이제 총 3개가 나옵니다. 전문가 인터뷰, 연구 보고서, 신문 기사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얘네들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문단에 근거로 붙일 수 있을지 이거를 좀 미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전문가 인터뷰 보시면은 지역 내 맛집 홍보에 집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거든요. 아까 우리 오은달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음식 관광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 내 맛집 홍보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건 음식 관광이고 미식 관광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지역의 뭐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개념 정의를 그렇게 했었단 말이야. 개념 정의 부분은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러면은 요 부분은 지역 내 맛집 홍보에 집중된 경우가 많은데 음식 관광 정책에서 더 나아가서 미식 관광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문가가 생각할 때 지역 내 맛집 홍보는 요거죠. 음식 관광 정책이죠. 그럼 얘는 오문단에 쓸 수 있겠지. 아직은 좀 아쉽다. 이런 얘기 했잖아. 오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아쉽다.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지역 내 맛집 홍보에 집중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뷰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체험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해야 돼. 이러거든요. 이게 미식관광이죠. 그 우리 아까 앞에서 이제 미식관광 개념은 뭐 이런 거 하면서 총체적으로 뭐 역사적 뭐 이런 경험까지 주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얘는 또 뭐 이문단에 활용할 수 있겠죠. 미식관광이란 이런 방식으로 총체적인 경험, 지역의 특색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관광이야. 그렇게 설명하면서 인터뷰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 보시면 프랑스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까 프랑스, 일본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막 품종별 특성, 뭐 지역의 올리브 생산 역사까지 배울 수 있어서 뭐 관광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프랑스 얘기 나오면서 거기 역사까지 배울 수 있어. 그러면은 이 미식 관광이 문화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왜냐하면은 이런 방법과 지역의 올리브 생산 역사까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방문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그쵸? 그럼 얘는 문화랑 관련이 있는 거죠. 아까 문화 얘기한 부분 3문단에 있었죠. 거기 3문단에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문기사 보시면 최근 몇 년간 땡땡시 미식식당 땡땡이 관광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해당 식당, 이 미식식당의 매출액과 땡땡시 관광 총소비액을 연도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의 그 매출액이 이제 굉장히 높다. 사람들이 미식관광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 얘기겠죠. 식당의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간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겠어? 어디에 활용할 수 있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라는 근황에 사용할 수 있겠죠? 1문단이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지금 일단 받아 적고 뭔가 나 좀 이해가 덜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왜 얘가 3문단에 들어갈 수 있고 쟤는 왜 5문단도 들어갈 수 있고 2문단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 다시 한번 이제 체크하면서 읽어보시고 여기 문제 3개죠? 3개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됐어? 응. 자, 9번 좀 볼게요.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 요것도 이제 뭐 피드백 이야기하는 건데, 앞에 뭐, 우리가 문단 구조 쭉 봤을 때 없는 내용 고르시면 돼요. 5번이죠? 뭐 배경 아까 얘기했었고, 개념 이야기했었고, 의는 두 문단이나 하래해서, 이제, 아, 여기도 문화네요? 문화 뭐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활용하고 있는 거, 프랑스랑 일본 이야기했고, 근데 이 관광객 증가 관련해서 정책을 시행했을 때의 뭐 전후, 요런 얘기는 안 나왔죠. 아예 우리 구조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10번, 초고의 제목을 작성한다고 할 때 이제 가장 적절한 거, 미식관광의 그러니까 개념, 미식관광에 등장하게 된, 아니 등장이라기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근황 배경, 개념, 그리고 의의 두 문단 할애하고 우리 미식관광에 좀 더 관심 가져줘야 됐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3, 4문단이 의의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미식관광의 각 효과를 포괄하도록. 그러면 문화랑 경제 얘기하면 됩니다. 지역의 문화와 경쟁, 지역의 신문화와 경쟁, 그쵸? 둘 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내라고 하거든요. 이게 도움이 돼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4번이지. 2번이랑 4번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4번이죠. 미치는 영향 이러면 너무 객관적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저희가 자료 어디에 쓸 수 있을지 좀 같이 봤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데요. 디귿 우리가 그만큼 지금 미식관광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3문단에 활용하기는 어려운데 뭐 여차저차 끼워 맞춰서 쓴다고 하더라도 미식식당에 갇혀야 할 요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디귿을 활용한다?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이거는 그냥 그만큼 지역 전체 관광 그 수익 이만큼이 나오는데 거기서 미식식당 이만큼이나 차지한다. 이 얘기하고 싶었나 보니까 관심이 많아. 그 사람들이. 이 얘기하려는 거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요렇게 2교시 마무리를 하고 3교시에는요. 저희 지금까지 그 적용하면서 풀어보고 자료 뭐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봤잖아요. 얘네들 직접 좀 적용해가면서 풀어보실 거예요. 10분 쉬고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